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든다. 눈빛 속엔 두 글자만 남았다. 버려졌다. 정년퇴직식장이 조용히 웅성거립니다. 간단한 악수와 박수가 이어지고 축하 화분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강도윤은 어색한 미소로 동료들의 손을 맞잡습니다. 오랜 세월 직장 복도를 걸어온 발걸음이 오늘로 끝났습니다. 가슴에서는 묘한 허전함이 번지고 앞으로의 날들이 머릿속에 스칩니다. 그는 건네받은 금장 명함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열어봅니다. 새로 인쇄된 자문 및 컨설턴트 명함이 단정하게 놓여 있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였지만 그 자유는 막막함과 함께 자리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남은 사람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입니다. 밖으로 나오자 늦가을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비닐 포장지 소리가 갈립니다. 다정하게 덕담을 건네던 후배들은 곧 흩어지고 휴대폰 축하 메시지도 점점 줄어듭니다. 홀로 남겨진 기분이 그의 어깨를 천천히 무겁게 누릅니다. 선배, 끝난 기분이 어때요? 글쎄 자유로우면서도 조금 불안하네. 이제부터 진짜 인생 아닙니까? 멋지게 시작하시죠. 그래야지. 그래야만 하지.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봅니다.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고 어딘가 차갑게 내려앉은 공기가 느껴집니다. 이제 정말 혼자서 버텨야 한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행사장을 지나며 직원들이 쌓아둔 박스들 사이로 발을 옮깁니다. 벽에 붙어 있던 그의 명패가 떼어져 책상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가볍게 잡힌 그 금속판은 이제 그 어떤 의미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복도는 예전보다 훨씬 넓어 보이고 발걸음은 더 느려집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빈자리들을 바라본 뒤 문을 천천히 닫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바깥 공기는 시리게 차갑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반짝이는 외제차 한 대가 다가옵니다. 도윤 형님, 기다렸죠? 성철아. 너도 와 있었구나. 형, 이제 형 인생 골든타임 시작입니다. 기회 잡읍시다. 기회라. 성철의 손에는 고급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고 그의 표정에는 여유가 묻어 있습니다. 도윤은 순간 안도의 기분을 느낍니다. 퇴직 후 공허함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묘하게 힘이 됩니다. 그러나 성철의 지나치게 밝은 미소가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한 채 차문을 엽니다. 새 출발이라는 기대가 조금씩 마음을 채웁니다. 그러나 불안의 작은 조각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잠시 후 걷잡을 수 없는 현실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박성철의 차는 고급 세단 특유의 조용한 엔진 소리를 내며 도심 외곽으로 향합니다. 도윤은 뒷좌석에 놓인 선물 박스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립니다. 선물 포장 위에 적힌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유난히 눈에 띕니다. 차 안에는 은은한 향수가 퍼져 있고 대시보드 위에는 반짝이는 골프장 멤버십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도윤은 잠시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한 단계 올라선 것 같은 착각을 느낍니다. 그러나 어깨에 맴도는 묘한 긴장감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습니다. 퇴직 후 첫 움직임이라 더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스칩니다. 잘 선택한 걸까? 그 마음속 질문은 점점 더 또렷해집니다. 성철은 운전대를 가볍게 두드리며 흥얼거리고 주변 풍경은 빠르게 변합니다. 늦가을 햇빛이 차창에 부딪혀 흩어지고 빌딩 숲은 곧 한적한 상업지대로 바뀝니다. 도윤의 손끝은 조용히 떨리고 있습니다. 형님, 우리가 올 곳입니다. 여기 사무실이야? 네. 형님 사업 첫 발 내딛는 자리죠. 규모가 꽤 있어 보이네.
작은 상가 건물의 한층, 유리문 뒤로 모던한 내부가 보입니다. 응접 세트와 빛나는 로고가 정돈된 인테리어 속에 자리합니다. 직원 몇 명이 바쁘게 움직이며 서류를 정리하고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겉보기에 분명 탄탄해 보였습니다. 도윤은 속으로 안도하며 천천히 둘러봅니다. 고급 커피 머신과 최신형 모니터가 줄지어 있고 벽엔 미래 가치 투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사진과 잡지 표지가 액자에 걸려 있는 것도 눈에 띕니다. 그 순간 도윤은 내가 잘 왔다는 확신이 잠시 찾아옵니다. 이 정도면 믿을만하지. 그의 판단은 사무실의 번듯한 외형에 빠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 다가와 고개를 숙이고 명함을 건넵니다. 도윤은 그 공손함에 더욱 마음을 놓습니다. 형님, 이건 사업 기획서예요. 오 생각보다 크구나. 우리는 이미 초반 자산가들하고 진행 중입니다. 그럼 나도 그 라인에 들어가는 건가? 성철이 건넨 문서에는 큰 수익률과 안정적인 구조가 적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투자 실적이 표로 정리되어 있고 그래프는 꾸준히 상승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도윤은 그 자료들을 천천히 넘기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문서 글자들이 이상하게 번지는 느낌이 듭니다. 너무 완벽해 보이는 수치들, 설명 없이 높은 수익률. 그러나 그는 의문을 깊게 파고들지 않습니다. 퇴직 후 느꼈던 무기력함을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한 번쯤 큰 길을 가보고 싶다는 욕심이 조용히 생겨납니다. 성철은 미소를 보이며 도윤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그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지지만 어딘가 묘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도윤은 그 감정을 해석하기도 전에 미소로 답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놓인 계약서 페이지가 천천히 넘겨집니다. 이 순간 그의 인생은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분명히 형님 환영합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그래, 나도 준비됐어. 도윤의 시선이 계약서 위에서 멈춥니다. 그 문서가 곧 그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게 될 줄 그는 아직 모릅니다. 며칠이 지나자 투자 설명회 일정과 운영 보고서가 문자로 도착했습니다. 단정한 PDF 파일과 정확한 용어들,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자료들을 보며 이제 정말 새로운 길을 걷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도 모르게 어깨가 곧게 펴집니다. 그러나 아침 식탁에서 아내 미경의 표정은 냉랭합니다. 그녀의 긴 시선이 도윤의 손에 쥔 스마트폰에 머뭅니다. 도윤은 자신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듯 일부러 침착한 표정을 유지합니다. 커피 잔을 들고 창가에 서자 잔속 진한 흔들림이 마음속 불안처럼 일렁입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작은 불씨 같은 의문이 피어오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조용히 눌러 담습니다. 새 출발은 두려움과 함께 온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오늘만은 자신감 있는 얼굴을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지? 걱정하지 마. 준비된 사람들과 하는 거야. 당신 이번엔 실수하면 안 돼. 나도 알아. 평생 책임감 있게 살아왔어. 아내의 마지막 말은 묵직한 경고처럼 가슴에 박힙니다. 도윤은 외투를 걸치며 대답 대신 미소만 남깁니다. 하지만 문을 닫는 순간 그의 표정은 굳어집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타기 전 알 수 없는 헛헛함이 가슴에서 번집니다. 퇴직 후 느낀 공허함보다 무거운 감정이었습니다. 사무실 건물에 도착하자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유리문 안은 어두웠고 책상의 서류들과 의자들은 그대로였지만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목덜미가 서늘해집니다.
아직 이른 시간인가?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듯 생각합니다. 옆 건물 카페로 이동해 자리에 앉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직원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커피는 점점 식고 손끝엔 미세한 떨림이 생깁니다. 그는 몇 번이고 휴대폰을 확인하지만 읽지 않은 알림은 없습니다. 아직 당황하지 말자며 손등을 쓸어내립니다. 마침내 메시지 하나가 도착합니다. 오늘 내부 미팅으로 사무실 운영 제안 곧 공유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불쾌한 기운이 스침처럼 지나갑니다. 조금 전까지의 자신감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묘한 긴장만 남습니다. 카페 창밖에서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며 각자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는 자신만 멈춰 있는 것 같은 고립감을 느낍니다. 스스로 웃음을 지어보지만 입꼬리가 매끄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괜찮겠지? 형님은 이제 투자자잖아요. 걱정하지 마요. 그래. 그런가.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방을 확인합니다. 늘 소중하던 서류들은 이제 이유 모를 무게를 가집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잠시 멈춥니다. 내려가는 동안 그는 벽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퇴직식 당일보다 더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낯선 피로와 함께 작은 균열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균열이 곧 금이 되고 결국 깨져내릴 것을 아직 모릅니다. 며칠 후 도윤은 다시 사무실 건물을 찾습니다. 이번엔 아침 일찍 나왔고 전날 밤부터 마음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하자 유리문 안쪽 풍경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책상 위 서류가 사라졌고 컴퓨터도 없고 의자들은 구석 한쪽에 쌓여 있습니다. 한때 활기를 띠던 내부는 텅 비어 있고 먼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발끝에서 힘이 빠집니다. 누군가 허리를 세게 잡아당긴 듯 몸이 뒤로 젖혀질 것 같습니다. 배를 눌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고 답장도 없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여러 번 전화를 걸지만 연결음만 공허하게 반복됩니다. 도윤은 건물 매니저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관리 직원이 서류를 뒤적이며 차가운 표정으로 답합니다. 한 달 전쯤 계약 종료됐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도윤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립니다.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기록이 명확합니다. 오늘도 짐 빼러 온 줄 알았는데요. 여기 직원들이 분명 있었는데요. 업체 이름이 뭔가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보죠. 관리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넘기며 검색합니다. 그러나 화면에는 해당 업체 없음이라는 글자만 남습니다. 그제서야 손끝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땀방울이 목 뒤를 타고 흐르며 코트 깃을 적십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후려칩니다. 부정하고 싶은 현실이 거칠게 밀려옵니다. 그는 조용한 상가복도에서 잠시 벽에 기대섭니다. 누군가 지나가며 힐끗 쳐다보지만 금세 관심을 거둡니다. 마치 세상 모든 시선이 한순간에 사라진 듯 외로움이 스며듭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휴대폰을 들고 다시 전화를 시도합니다. 통화 연결음은 끝내 멈추지 않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답답함이 부풀며 목을 조이는 듯합니다. 성철아 받기만 해라.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성철이 연락되면 바로 얘기해줘. 요즘 그분 바쁜가 봐요. 며칠 전에도 못 만났는데. 실망과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지금껏 자신을 떠받들던 자존감이 서서히 흔들립니다. 그는 급히 차량을 몰아 은행으로 향합니다. 은행 상담 창구 앞에서 번호표를 쥔 채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모니터에 불규칙하게 뜨는 번호가 시야에서 흐려집니다.
창구 직원은 무표정하게 상황을 듣고 계좌 흐름을 확인합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해외 계좌로 일괄 출금이 됐네요.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그의 귀를 찌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몸이 그대로 굳습니다. 손에 쥔 번호표는 구겨져 있고 결 단추를 잠근 코트가 숨막히게 느껴집니다. 은행 밖으로 나오자 세상 소리가 멀어지고 발걸음이 흔들립니다. 마치 바닥이 얇은 얼음판으로 변한 듯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깨질 것 같습니다. 이럴 리가 없다. 내가 바보인가? 아니야, 뭔가 오해야. 성철아, 제발. 차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지만 손이 키를 놓칩니다. 그는 핸들에 이마를 대고 숨을 거칠게 몰아쉽니다. 도로 위 차량 소음과 통화 연결음이 귀에서 뒤섞여 메아리칩니다. 아내와 딸의 얼굴이 스칩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안이 맹렬히 타오릅니다. 눈꺼풀 뒤로 깊은 어둠이 번지고 세상이 흔들리는 기분입니다. 한순간 불신과 공포가 그를 완전히 덮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합니다. 뭔가 정말 잘못됐다. 집에 돌아온 도윤은 현관문 앞에서 잠시 서 있습니다. 문고리가 유난히 차갑고 무거워 보입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거실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만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소파 위에는 아내 미경이 두 팔을 꼬고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처럼 단단합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언어펀드 우편물과 빨간색 글씨가 찍힌 채권 고지서가 쌓여 있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우편물에 시선을 떨굽니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가슴에서부터 퍼집니다. 그는 코트를 벗지도 못한 채 멍하게 서 있습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지고 집안의 공기가 눌린 듯 무겁습니다. 미경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엔 불신과 피로, 실망이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사무실 갔어? 응.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내가 잘못 본 것 같아. 설마 진짜 사기야? 확실하진 않아. 근데 상황이 안 좋아. 미경은 입술을 깨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주방으로 걸어가 컵을 잡지만 손이 떨려 물이 흘러넘칩니다. 그녀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컵을 내려놓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걸려 하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 딸에게 전화가 옵니다. 스피커폰 너머에서 딸의 불안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소식을 들었는지 그녀는 떨리는 말투로 상황을 확인합니다. 도윤은 할 말을 잃고 고개만 숙입니다. 딸은 울먹이며 아빠, 왜 그러셨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칼처럼 그의 심장을 찌릅니다. 마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꺼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방법을 찾을게. 지금 그 말이 위로가 된다고 생각해? 미안해. 미안한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미경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도윤은 소파에 천천히 주저앉습니다. 팔걸이를 잡은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지고 손가락이 굳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휘몰아치는 생각들이 난무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어리석었지? 창밖에서 먼 바람이 지나가고 낙엽이 유리창에 스칩니다. 그 소리가 마음속 균열을 더 벌립니다. 그동안 쌓아온 명예, 자존심, 가족의 신뢰가 한순간에 허물어진 느낌입니다. 미경은 침실 문을 세게 닫고 들어갑니다. 도윤은 혼자 남겨진 자리에서 손을 비비며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러나 숨이 가슴에 걸린 듯 막히고 눈가가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테이블 위 명함 케이스가 눈에 들어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던 금빛 표면이 이제는 조롱처럼 보입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머리를 떨굽니다.
입술 사이로 공허한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제발 꿈이면 좋겠다. 며칠 뒤 집 현관 앞 신발장이 비어 있습니다. 아내와 딸이 가져간 신발 자리가 선명한 빈틈으로 남습니다. 탁자 위엔 간단한 쪽지가 놓여 있습니다. 짧은 글씨는 단호했지만 흔들린 필체가 눈에 띕니다. 당신이 정리될 때까지 우리도 생각이 필요해. 도윤은 종이를 천천히 접어 주머니에 넣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굳어가며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집안은 고요하지만 무게감이 방마다 머뭅니다. 전등 불빛이 희미하게 떨리고 바람 소리가 창문 틈으로 스며듭니다. 소파에 걸터 앉은 채 그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와 마주합니다. 남은 잔고는 거의 없고 카드 결제일은 다가옵니다. 집 대출 독촉 문자까지 도착하며 숨이 조여옵니다. 갈 데가 없네. 잠깐 있는 거야. 다시 돌아올 수 있겠지? 그래. 잠깐이면 돼. 조금만 버티자. 그는 작은 여행용 가방에 옷 몇 벌과 서류만 넣습니다. 출근하듯 집을 나서지만 발걸음은 무겁고 굳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허공에서 메아리처럼 되돌아오는 듯 쓸쓸하게 퍼집니다. 골목길에 나서자 찬 바람이 얼굴을 파고듭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으니 시간이 느리게 흘러갑니다. 휴대폰 배터리는 점점 줄어들고 머릿속은 멍합니다. 퇴직식 때 받았던 꽃다발이 떠오르고 뒤이어 허탈한 한숨이 나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자 따뜻한 공기가 잠시 감싸줍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빠른 걸음만이 유난히 눈에 들어옵니다. 세상은 멈추지 않는데 자신만 멈춰선 느낌이 엄습합니다. 여기 자리 있나요? 예, 앉으세요. 짐이 많으시네요. 별거 아닙니다. 지하철 의자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립니다. 역 안내 방송이 반복되고 사람들은 목적지를 향해 움직입니다. 도윤은 자신에게 목적지가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실감됩니다. 가방 속 명함 케이스가 손에 닿아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한때 자신을 증명하던 이름이 이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외부 온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는 무료 취침이 가능하다는 찜질방을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갑니다. 입구에서 신발을 벗으며 잠시 망설이지만 곧 몸을 기대고 들어갑니다. 따뜻한 바닥이 등을 감싸지만 마음은 냉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기계적 TV 소리와 낯선 사람들의 숨소리가 이어집니다. 그 속에서 도윤은 눈을 감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봅니다. 한숨이 길게 흘러나오고 손가락이 가볍게 떨립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질 즈음 귓가에 생각이 스며듭니다. 이게 내 인생의 바닥인가?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바닥은 생각보다 더 깊으며 아직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새벽 5시 찜질방 로비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천장을 비춥니다. 잠에서 깬 도윤은 몸이 무겁고 목이 뻣뻣합니다. 바닥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자 관절이 삐걱거리는 것처럼 아픕니다. 바깥은 아직 어둡고 찬 기운이 자동문 틈으로 스며듭니다. 그는 며칠째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로 조용히 밖으로 나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따끈한 캔커피를 손에 쥐지만 온기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목을 축이려 한 모금 마셨으나 쓴맛이 눈썹을 찌푸리게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출근 채비를 하고 지하철 입구로 빠르게 걸어갑니다. 그들 모습은 어제의 자기와 닮아 마음이 쓰라립니다.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 공허함이 번지고 허리가 앞으로 숙여집니다. 코끝이 시큰해지고 손등으로 얼굴을 훑으며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난 왜 이렇게 됐나? 라는 생각이 조용히 가슴을 쳤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자 그는 무심코 고개를 듭니다. 깔끔한 코트를 입은 청년이 도시락 봉투를 들고 서 있습니다. 청년은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물티슈를 내밀어 줍니다. 도윤은 잠시 쭈뼛거리다가 받습니다. 청년은 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겁니다. 저 혹시 예전에 구청에서 근무하셨던 분 아니세요? 도윤은 놀라 눈을 크게 뜹니다. 기억 속에서 어린 얼굴이 겹쳐지며 서서히 형태를 갖춥니다. 수진인가? 청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맞아요, 정수진입니다. 선생님 정말 기억하세요? 몇 년 전 힘든 가정 형편이던 소년이 떠오릅니다. 서류가 모자라 대학 장학 신청이 막히려던 상황, 도윤이 직접 도와준 아이였습니다. 그 작은 도움으로 대학을 갔던 수지는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때 아니었으면 저는 대학 못 갔을 거예요. 도윤은 그 말을 듣자 갑작스레 마음이 무너져 내릴 듯합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도윤의 손에 따뜻한 음료를 쥐어줍니다. 차가운 손이 열기와 맞닿는 순간 눈앞이 흐려집니다. 입술이 떨려 말을 잇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살다 보니 별일 다 겪는 거지. 저 알고 있어요. 요즘 이런 피해 많대요. 그런가? 수지는 가만히 도윤의 손등을 봅니다. 그 손에 남은 세월의 흔적과 고단함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합니다. 선생님, 저희 회사로 같이 가실래요? 도와드릴 수 있어요. 도윤은 순간 당황해 고개를 숙입니다. 자존심과 현실이 충돌하며 갈등이 피어오릅니다. 그러나 손에 쥔 컵 온기가 점점 식어가는 걸 느끼며 현실을 깨닫습니다. 혼자 버티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걸. 얼굴을 들자 수진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따뜻합니다. 그 시선에 묘하게 마음이 풀립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고 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부탁 좀 할게. 수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납니다. 도윤은 가방을 들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떨리던 다리에도 다시 힘이 들어갑니다. 캔커피가 아직 손안에서 미지근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그 온기는 오래 잊었던 희망의 감각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세상이 약간 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의 사무실은 처음 들어섰던 그 화려한 투자 사무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넓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엔 진심과 집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 서류들은 규칙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모니터에는 사회복지 시스템 관련 문서가 띄워져 있습니다. 도윤은 익숙한 복지 서류들을 보자 묘한 안도감이 생깁니다. 낯설지 않은 구조 속에서 그는 다시 사회와 연결되어 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속에 미세한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수지는 직원과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며 자리에 앉으라고 권합니다. 그는 조심스레 의자에 몸을 기대며 손에 쥔 여행용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가방 바퀴가 바닥에 부딪히며 작게 울립니다. 그 소리가 오래 묵은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책상 위 작은 화분의 초록잎이 조용히 흔들립니다. 창밖에서 햇빛이 실내에 들어와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선생님, 몸 좀 추스르셔야죠.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 고맙다. 수지는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식사 상자를 책상 위에 놓습니다. 도윤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보자 눈을 천천히 감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잠시 멈추었다가 조용히 움직입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따뜻한 국물에 목이 맨 듯 숨이 걸립니다. 천천히 씹을수록
마음속 어둡던 덩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식사를 마친 그는 사무실 벽에 붙은 문구를 바라봅니다. 누군가의 내일을 지키는 손. 그 문장이 가슴에 잔잔하게 파고듭니다. 그는 자신에게도 아직 누군가 도움이 필요했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수진이 가져온 소액 채무 상담 문서를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과장된 약속도 과도한 수익도 없는 현실적 지원 계획이 적혀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조금씩 다시 시작해 보세요. 할 수 있을까? 예전에 저 도와주셨잖아요. 그 힘이면 충분해요. 그래.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지. 대화 뒤로 직원들의 전화 소리가 잔잔히 울립니다. 도윤은 조용히 손을 모으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이제 공허한 공간이 아닌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가 머무는 곳입니다. 창가에 걸린 얇은 커튼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그 빛은 하얗지 않고 약간 노랗게 따스하게 번집니다. 마음속에도 같은 빛이 서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절망의 바닥에서 잠시 쉬어갈 자리, 다시 올라갈 작은 계단이 놓인 자리. 그는 손등을 가볍게 쓸고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심장이 느리지만 확실하게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미소가 번집니다. 그래,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갑지만 도윤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그는 재활센터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지원센터 앞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손에는 작은 빗자루가 들려 있고 바닥에 흩어진 낙엽을 차분히 모읍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일이 부끄러웠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일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주변 사람들의 인사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람결에 겨울 햇살이 실려와 얼굴을 스칩니다. 그 햇살 속에서 도윤은 한동안 눈을 감습니다. 한때 철저히 무너졌던 기억이 흐릿하게 멀어져 갑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습니다. 주머니 속 따뜻해진 손을 꺼내며 천천히 센터 안으로 발을 옮깁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있고 누군가를 돕기 위한 일과가 기다립니다.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습관이 돼서 그렇지. 항상 고맙습니다. 덕분에 기운이 나요. 고맙다는 말, 이제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수진이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옵니다. 웃음소리가 잔잔히 공간을 채웁니다. 도윤은 따뜻한 종이컵을 쥐고 천천히 한 모금 마십니다. 입안으로 퍼지는 온기가 가슴까지 번지는 듯합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벽면 게시판을 바라봅니다. 자립 상담 신청 안내와 취업 연계 프로그램 안내지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노숙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사진이 작은 액자에 담겨 있습니다. 그 사진들 속 환한 웃음은 진짜 삶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표정입니다. 도윤은 그 옆 테두리에 걸쳐진 한 문장을 읽습니다. 넘어진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곳. 가슴 깊은 곳에 조용한 울림이 자리 잡습니다. 그는 자신이 언젠가 다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도 다시 누군가의 내일을 지탱할 작은 힘이 되었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봅니다. 가는 골목 위로 햇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걸음이 경쾌합니다. 희미한 바람이 문틈을 스치며 새롭게 시작된 하루를 알립니다. 도윤은 천천히 숨을 쉬고 어딘가 부드럽게 다짐을 되뇌입니다. 오늘도 해보자. 그 말에는 슬픔이 아닌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미약했던 불빛이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실패와 추락, 그리고 다시 일어섬. 모든 순간이 이어져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더는 과거의 그림자에 머물지 않습니다. 회복과 희망이라는 새로운 길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지만 이제 그의 마음엔 따뜻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입니다.